책 제목은 사도세자가 사랑한 단 하나의 여인 빙에 제1부 운명에 이끌려 제1장 간밤 내내 그녀가 달려온 길은 12살 먹은 소녀에게는 참으로 험준했다. 밤 안개가 자욱이 낀 산길을 달리는 동안 밤새들이 음산하게 울어 어린 소녀의 마음을 핥히었다. 어디선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무수한 존재들이 가녀린 다리로 위태롭게 내달리는 소녀의 일거수일투족을 훔쳐보는 듯 했다. 나무 둥치가 발을 잡아채고 밤새 몸을 웅크린 꽃과 풀들이 아우성을 쳤지만 소녀는 발을 멈출 수 없었다. 당장이라도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잡아챌까봐, 그대로 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까봐 그녀는 겁이 났다. 소녀에게는 산짐승의 송곳니보다 자신을 잡으려 올 사내들의 흉악한 손길이 더욱 두려웠다. 빙에는 그저 달렸다. 왼발, 오른발, 다음엔 다시 왼발. 앞은 잘 보이지 않고 다리는 저려왔다. 아득한 밤의 정막 사이로 잠기운이 스며들었다. 그래도 그녀는 필사적으로 달렸다. 밤새 추적대가 따라붙은 기척은 보이지 않았으나 일단 한번 쫓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따라 잡히리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아직 그들이 눈치채지 못했을 때 가능한 한 멀리 달아나야 했다. 빙에는 그들에게 끌려 한양 인근으로 향하는 와중이었다. 10여 년 전 아내를 사별하고 홀로 딸을 키워온 그녀의 아비가 큰 빚을 진 까닭이었다. 상민임에도 글 줄게나 읽어 딸에게 글을 가르칠 만큼 똑똑한 아비였으나 무능력하고 심약한 인물이었다. 무슨 연유에서인지 사채업자에게 장리를 구워 썼고 갚질 못했다. 그들의 겁박에 질린 아비는 딸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자맥질을 하여 목숨을 끊어버렸다. 혈육을 잃은 슬픔에 오열하던 소녀에게 닥친 것은 인정머리 없는 세상의 냉혹함이었다. 아버지에게 돈을 꾸어준 자는 그녀의 턱을 움켜잡고 말했다. 네 아비가 진 빚을 네가 좀 갚아야 쓰겄다.
그것이 딸로서 당연한 도리 아니겠느냐. 원망하려면 네 못난 아비를 원망해라. 가만 보니 니년 얼굴이 반반한 것이 제법 쓸만하겠구나. 아버지의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빙에는 어디론가 끌려가게 되었다. 가서는 기생이 될 것이라고 그녀를 호송하던 사내들이 시큼하고 음험한 목소리로 일러주었다. 인근 일대에서 인신매매로 활기를 치던 검게 무리였다. 험상궂은 인상에 우락부락한 덩치를 지닌 사내들은 일말의 동정심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빙의와 같은 아이들 여럿을 끌어모아 함께 이송했다. 벌써 닷새째 강행군이었다. 멀건 죽 한 끼로 하루를 연명하며 내내 걷다 보니 탈진에 나가 떨어지는 아이들도 나았다. 그들은 개의치 않았다. 회복될 기미가 없는 아이는 그대로 인적 드문 산길에 내버리기도 했다. 빙에는 달아날 결심을 했다. 그를 배운 탓에, 그리고 그리란 인격과 자존심을 짓는 것인 까닭에 빙에는 기녀로 살아가야 할 미래를 고분고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다행히 강행군에 지친 것은 아이들만이 아니었다. 빙의를 끌고 가는 사내들도 조바심을 내며 길을 재촉하느라 다들 지쳐 있었다. 한편으로는 아이들이라 얍잡아본 탓도 있을 터였다. 밤늦어 불침범을 서던 사내가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자 빙의는 틈을 놓치지 않고 달아났다. 모두들 다음날 이어질 고된 여정에 대비해 푹 자둘 생각뿐이어서 빙의가 빠져나가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였다. 살금 살금 숨죽여 야영지를 벗어난 다음부터는 그녀가 낼 수 있는 온 힘을 다해 내달렸다. 처음 가보는 거친 산길이 무섭기도 하였으나 그리 살 바에야 이리 죽는 것이 나으리라는 심상이었다. 그래서 달렸다. 헐혈단신의 12살짜리 소녀가 택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추적대가 따라붙은 것은 동해틀 무렵이었다. 숲속의 어둠 사이로 옅은 햇불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토록 내달렸건만 거리는 순식간에 좁혀졌다. 그들에게 빙에는 내버려 두기엔 너무 감나가는 물건이었다. 거친 사내들의 우악스러운 욕설이 산 절벽을 타고 메아리 쳤다. 잔뜩 성이 난 목소리들이 천둥처럼 귓가에 울려오자 빙에는 벌컥 겁이 났다. 단단히 화가 난 모양이라 이대로 잡히면 목적지까지 가기도 전에
초저검이 될 듯하였다. 죽음보다 저들에게 당할 수치가 더 두려웠다. 아직 어린 소녀라고는 하나 저들은 인면수심의 무리한들이었다. 빙의에게 운이 따랐다. 때마침 산길이 끝나고 눈앞에 읍성 입구가 나타났다. 간밤에 산 하나를 넘어온 곳이다. 발은 퉁퉁 부러졌지만 희망이 보였다. 눈앞의 읍성은 규모가 컸지만 평화로운 시절이라 그런지 드나드는데 아무런 제재도 없었다. 빙에는 추적대가 거리를 더 좁혀오기 전에 얼른 읍성 안으로 들어섰다. 아직 꼭두 새벽이라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어디다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요청한다 한들 저 포악한 사내들로부터 자신을 구해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빙에는 외려 막다른 공간으로 내몰린 토끼처럼 당황했다. 처음으로 그녀의 발이 굳었다. 낯선 마을,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 배척하듯 다친 살인문들. 그녀는 희망이 사라지는 걸 느꼈다. 그 큰 읍성의 입구에 서서 그녀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절망의 풍경이었다. 물에 퉁퉁 부어버린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절망을 헤쳐나가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버지. 아버지처럼 되고 싶진 않았다. 기생으로 남은 생을 술 취한 남정네들의 희롱이나 감수하며 살고 싶지도 않았다. 어쩌란 말인가. 그녀는 멍하니 서서 속말을 했다. 그녀의 정신을 버뜩 깨운 것은 지처까지 다가온 추적자들의 고함이었다. 요 고얀 년, 감히 어디서 도망질이냐? 네가 그런다고 우리 손을 벗어날 성쉽더냐? 우두머리가 험상궂은 기세로 저만치서 윽박질렀다. 빙의의 발을 묶어둘 요양으로 겁박한 것이었지만 그 덕분에 빙의에 굳었던 다리가 다시 뜀박질을 시작했다. 지금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 빙의는 오직 그 생각뿐이었다. 잡힐 때 잡히더라도 할 수 있는 데까진 해보리라. 아니, 전현이 그래도 잡히면 내 그냥 요절을 내버릴 테다. 빙의가 뛰자 그들도 일제히 달리기 시작했다. 대로를 달리다가 금방 따라잡힐 것 같아 소녀는 다급히 좁은 골목길로 뛰어 들어갔다. 돌담 사이로 미로같이 길이 얽혀 있었다. 빙의는 길을 뚫고
또 뚫었다. 골목이 보일 때마다 방향을 틀었다. 호흡이 가쁘고 옆구리가 쑤시기 시작했다. 오래 뛰기는 힘들 것 같았다. 이제 끝인가 보다. 빙에는 마지막 힘을 짜내 돌담을 돌아 또 다른 골목으로 뛰어들며 그리 생각했다. 몸이 절로 앞으로 쓰러졌다. 빙에는 맨 땅에 찔 충격을 예상하며 몸을 웅크렸다. 하지만 빙에의 몸은 땅에 닿지 않았다. 대신 넉넉하고 부드러운 온기에 닿았다. 누군가의 팔이 그녀의 여린 어깨와 허리를 감아 올렸다. 빙에는 고개를 들어 쳐다보았다. 사내의 얼굴이 보였다. 아니, 사내라고 하기엔 앳된 소년의 얼굴이었다. 하지만 또한 소년이라고 하기에는 단호한 성정이 엿보이는 성숙한 얼굴이었다. 나이는 자신보다 5살 정도 많을까. 얼굴은 갸름하니 곱상한데 풍채는 건장했다. 그녀를 아는 팔과 너른 가슴에서 강인한 힘이 느껴졌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적이 놀란 듯 그의 시선이 그녀에게 깊이 박혀 있었다. 빙에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가까스로 말을 토해냈다. 제발 도와주세요. 빙에가 말을 맺기가 무섭게 골목을 돌아 추적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하나같이 덩치 크고 포악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빙에를 아는 소년을 향해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다. 웬 놈이냐? 그 아이는 우리 것이니 거기 내려놓고 썩 꺼져라. 빙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두려움이 가득 밀려왔다. 그때 빙에의 머리 위에서 소년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나지막하고 맑은 음색이었으나 단호함이 어려 있었다. 이 아이가 내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니 모른 척할 수는 없겠소. 게다가 이 새벽에 장성한 사내들이 소녀 하나를 잡으려 소란을 피우는 모양이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소. 내막은 모르겠으나 이 아이는 두고 그대들이 물러가면 좋겠소. 뭐라? 니놈의 우리가 누군지 알고 짓거리는 거냐? 꼴을 보아하니 연반과 도령인 모양인데 우리가 그런 것을 가릴 자들로 보이느냐? 정말 이에서 죽고 싶은 게냐? 일개 시정 잡배들이 그럴 재주를 가졌을지 의문입니다만. 소년의 대바라진 대꾸에 무리 중 하나가 참지 못하고 뛰쳐나왔다. 그는 대뜬 몸을 솟구쳐 소년을 향해
발을 내질렀다. 빙해가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려는 차이나 소년이 민첩한 동작으로 빙해를 뒤로 끌어낸 다음 한쪽 다리를 축으로 삼아 몸을 휘둘려 솟구친 사내의 복부를 후려쳤다. 물 흐르듯 유연하면서도 번개같이 민첩한 동작이었다. 전혀 예상치 못한 탓인지 그 일격에 사내는 그대로 나가 떨어졌다. 바닥에 널브러져 벌레처럼 꿈틀거리며 신음소리를 내뱉는 동료를 본 무리는 일순 당황했다. 싸움에는 이골이 난 자들이었다. 단 일격으로도 상대가 예사 실력이 아님을 알아본 것이다. 좁은 골목에서 대치한 채 일각이 흘렀다. 초조한 것은 무리 지은 자들이었다. 소녀는 여전히 등 뒤에 빙해를 세워둔 채 여유롭게 서 있었다. 무리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계획된 포진을 짜고 일시에 덮쳐왔다. 다음 순간 노련한 이리떼와 윤맹한 호랑이가 맞붙는 양 좁은 담벼락을 발로 차고 몸을 솟구치더니 주먹과 주먹이 오가고 발길질과 회피 자세가 연이어 펼쳐졌다. 빙해로서는 그 움직임들이 하나같이 민첩하고 날래 정확히 어떤 형국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만은 확실했다. 상대와 몸을 겹칠 때마다 나가 떨어지는 것은 무레배들이었다. 소년이 확실히 저들을 압도하고 있었다. 고함과 욕설 속에 몇 합이 오가고 나자 서 있는 것은 소년과 상대편의 우두머리를 비롯한 두어 정도뿐이었다. 나머지 작자들은 죄다 바닥에 뒹굴며 바동거리고 있었다. 우두머리는 잔뜩 기세가 눌려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저 흉포한 무리가 무기력하게 움츠러드는 모습은 빙의에게 실로 놀라운 광경이었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빙의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때마침 소란에 깨어난 사람들이 얼굴을 내밀고 주변이 웅성거리자 무리배들은 서로를 부축해 황망히 달아나기 시작했다. 곧장 저들을 쫓을까 싶던 소녀는 대신 쓰러진 빙의를 살폈다. 괜찮은 것이냐? 얼굴이 참백하구나. 무슨 사정인진 모르겠다만 갈 데는 있느냐? 갈 데가 없었다. 빙의는 새삼 자신이 천의 고아라는 사실을 저 짐승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난다 한들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저도 모르게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알았다. 그럼 나와 함께 가자꾸나. 빙에는 어떻게든 일어서 보려고 다리에 힘을 주었지만 이미 손쓸 도리 없이 기력이 소진된 상태였다. 그런 빙해를 말도 없이 시운이 번쩍 들쳐 업었다. 애쓸 필요 없다. 네가 무거울 리도 없고 우리 집도 예서 멀지 않으니 그냥 가만히 있거라. 걸을 수 있는... 고맙습니다, 도련님. 구해주셔서. 빙에는 딱히 뭐라 불러야 할지 몰라 도련님이라 불렀다. 옷차림을 보아하니 양반집 도령이 분명해 가히 틀린 호칭은 아닐 것이라 생각했다. 소년 역시 딱히 부인하지는 않았다. 소년은 마치 가벼운 이불보를 짊어진 듯 빙해를 들쳐업고는 걸음을 옮겼다. 그의 너른 등에 업혀 빙해는 실로 오랜만에 안락함과 포근함을 느꼈다. 마치 꿈을 꾸는 듯 하였다. 그 아늑함에 저도 모르게 정신이 혼미해져 가는데 소년이 물었다. 네 이름은 무엇이냐? 빙해라 하옵니다. 빙해라, 거참 좋은 이름이구나. 나는 시운이라 한다. 윤시운. 윤시운. 빙해는 정신이 너무 혼미하여 자신이 양반 도령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한 채 스르륵 잠이 들고 말았다. 시우는 빙해가 자신의 등 뒤에서 새근새근 잠이 든 것을 느꼈다. 그의 입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띠고 있었다.